안녕하세요. 청담 민클리닉 김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드랑이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겨드랑이 땀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심한 다한증은 자신감 저하 등을 일으켜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심할 경우 정서적 장애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땀이 난 상태에서 추운 곳에 노출될 경우 땀이 증발하면서 신체 온도를 낮추게 되어 수족 냉증이나 동상, 또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한증은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 국소 다한증과 전신 다한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손, 발, 머리, 이마, 코끝, 가슴과 같은 곳에서 국소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를 국소 다한증이라고 하고, 전신에서 땀이 나는 경우를 전신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병이 생겨서 땀이 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성 다한증은 몸에 특정 질환 없이 몸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로 온도나 긴장 상태,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교감신경이 민감해져서 발생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유병률이 2배에서 6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차성 다한증은 특정한 질환에 의해서 땀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내분비 질환, 신경계 질환, 특정 암, 결핵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한증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한증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발, 겨드랑이, 얼굴 등 국소 부위 한 군데 이상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양쪽에서 비교적 대칭적으로 땀이 날 경우, 과도하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일 경우, 25세 미만부터 증상이 시작될 경우,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밤에 잠잘 때는 땀 분비가 없을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위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다한증의 치료는 연고, 보톡스, 수술,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연고는 땀샘을 막아주는 연고로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연고의 장점은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런 약을 발라오신 분들은 겨드랑이 부위에 피부 색깔이 짙어지는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톡스의 경우 6개월 정도 땀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며 시술 자체의 통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 수술은 흉터가 남을 확률이 높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교감신경 절제나 차단술은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하거나 차단해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교감신경 차단술이나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보상성 다한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즉 겨드랑이에 땀이 나지 않는 대신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 등이나 가슴, 배, 엉덩이 등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생긴 보상성 다한증을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수술 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레이저로 겨드랑이 다한증을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라드라이 레이저는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겨드랑이 땀샘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높아 요즘 각광받는 시술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다한증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흉터 주위에 주로 가운데 부분만 제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넓은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레이저를 통하여 더 넓은 부위를 시술하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해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겨드랑이 다한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